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캄비르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좀처럼 강등권을 확실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특히 리그에서는 3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전 시즌과 비교하면 팀의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전 시즌에는 다소 떨어지는 수비력을 리그에서만 53골을 넣은 득점력으로 메웠는데 올 시즌은 11경기에서 8골을 득점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홈에서의 득점력이 상당히 심각한데 PSV의 뒷공간을 롱볼로 공략했던 3-0 승리 이외에는 홈에서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다. 홈에서는 상대가 캄비르의 롱볼을 의식해 라인을 다소 뒤로 무르고 있는 것이 원인. 최대한 넓은 뒷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최대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홈에서는 잘 통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득점력이 괜찮은 원정에서는 평균 점유율이 41%이지만 홈에서는 53%에 이르고 있다. 레이메헌 아인트호벤에게 0에서 3으로 대패를 당했다. 전력 차이가 꽤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는 했으나 최근 수비력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이라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수비력 난조가 걱정되는 이유는 레이메헌이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짜는 경우가 많기 때문. 올 시즌 레이메헌은 중앙 미드필더 3명과 3백을 구성하면서 최대한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공격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비진이 흔들리게 된다면 승점을 따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상황임에는 명백하다. 최근 3골을 넣은 경기가 2경기 나오기는 했지만 허수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는 것이 중론. 시타르트와의 경기는 컵대회 경기였고 고어헤드와의 경기에서도 전방 투톱이 기록한 골은 없었다. 고어헤드전에서도 최전방 투톱인 마르퀘스와 두에런드가 기록한 총 슈팅은 3개에 불과했다. 점유율보다는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공격 위주로 풀어나가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코멘트 언더 가능성을 1순위로 보자. 올 시즌 양 팀이 정교한 공격 전개보다는 롱볼에 의존한 운영을 치르고 있고 이로 인해 전방의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 그나마 네이메헌이 최근 다득점에 성공한 경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방에서 활약해 기록한 득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웨넨 글라드바흐 최근 3연패를 달리고 있다. 코어 전력 누수가 상당하고 우니온과 프랑크푸르트 등 강팀들을 연달아 상대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하브리그 팀인 다름슈타트에게도 덜미를 잡히는 등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하고 수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치른 5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했으며 총 실점은 11골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웨넨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빌드업을 중시하는 성향이다. 보니 턴오버가 일어나게 되면 뒷공간을 많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슈투트가르트도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은 팀이다 보니 뒷공간을 기동력으로 공략하는 방식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올 시즌 홈에서 강세였다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4승을 모두 홈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 수비적 리스크가 크기는 하지만 홈에서는 점유율을 60%까지 가지고 가는 등 경기를 주도하는 빈도가 많고 자연스럽게 슈팅과 득점 생산이 많아진 모습을 보였다. 슈투트가르트 아우크스부르크를 잡아내면서 일단 강등권 탈출에는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상대가 만만한 팀은 아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단점은 홈 원정 스플릿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 올 시즌도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다. 이전 시즌에도 원정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해당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반부터 골을 먹고 시작하는 경우가 잦은데 선수들이 나이가 젊은 편이라 분위기에 휩쓸려 추가 실점을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잦다.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은 득점력. 선수단의 나이가 젊다는 점을 이용해 상대의 넓은 뒷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원정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2-2 무승부를 거두는 등 팀의 에너지 레벨은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다. 코멘트 뮌헨이 우세한 흐름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뮌헨이 올 시즌에는 상당히 홈에서 강세고 점유율을 높이면서 많은 공격 찬스를 잡는데 어려움이 없다.
슈투트가르트의 원정 실점 제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것도 메넨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 다만 메넨의 최근 실점 제어 능력도 좋은 편이 아니고 슈투트가르트가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황. 오버를 주력으로 삼아도 괜찮은 매치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메넨 글라드바흐 승 2.5 오버 양팀 득점. 우디넷의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초반에는 공격진의 활약으로 인해 상위권을 위협할 돌풍의 핵으로 평가받았는데 최근에는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꽤 자주 보여주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5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표면상으로 괜찮지만 이 중 3골이 센터백인 페레즈가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디네세의 센터백이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공격진에서는 데올로페오 말고는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없다. 데올로페오가 이 선에서 풀어나온 것을 마무리 지어야 할 베투가 10월 4일 이후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상당히 뼈아프다. 다만 올 시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강했다. 중원에 3명을 두는 포메이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3선에서부터 방어하기 쉽고 점유율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레체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아슬아슬한 강등권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후 일정도 아탈란타 삼프도리아 라치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곧 강등권으로 추락할 확률이 높다고 보아야 할 듯. 이번 경기에서 레체가 주도권을 잡을 확률은 매우 적다. 우디네세와 비교했을 때 전력 차이가 상당한 상황이고 우디네세 특유의 공격적인 기조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실제로 원정에서는 점유율 확보보다는 수비에 집중하면서 평균 점유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연스럽게 공격 찬스도 줄어드는 모습이고 올 시즌 원정에서 치른 경기 중 절반을 무득점으로 마쳤다. 수비 시에는 의외로 압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1대1 대응 능력에서 상위권 팀을 이겨내는 데는 역부족인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올 시즌 8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여지없이 실점을 기록했으며 승리를 거둔 경기는 없었다. 그래도 강력한 중앙 압박으로 로마와 인테르를 제외한 타 팀에게는 멀티 실점을 기록하지 않는 등 의외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코멘트 우디네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우디네세가 강력한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레체도 수세적으로 나서면서 공격 찬스를 거의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레체가 수비 상황에서는 강력한 압박을 바탕으로 강팀들을 상대로 접전 상황은 많이 만든 바 있고 우디네세의 최근 전방 영향력도 데올로페오 정도를 제외하면 부족한 모습입니다. 언더가 더 확률이 높은 선택지가 될 듯하다. 추천 배팅 우디네세 승 2.5 언더. 지로나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1-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계기는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 그래도 강등권 바로 위까지 순위가 하락한 것은 명백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따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점은 동일하다. 올 시즌 지로나의 컨셉은 높은 점유율과 지공. 그러나 이전 한 수 위의 전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 지로나가 중앙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 이전 경기에서도 중앙 점유율에서는 밀리는 모습이었고 롱볼과 속공을 위주로 한 공격을 선보였다. 그래도 속공으로 골대를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 다만 전반적인 팀의 기조가 꽤 호전적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하다.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를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 특히 기초 빌드업 상황에서 에러가 꽤 나오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고 이를 노리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의 대처 능력도 좋지는 못하다. 빌바오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던 흐름을 이전 경기에서 끊어냈다. 점유율 유지보다는 플랜 A인 빠른 전방 전개와 역습으로 대응했고 많은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까다로운 상대인 비아레알을 잡아낼 수 있었다.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의 역습은 리그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이냐키, 니코, 베렌게르로 이어진 스리톱이 다양한 루트로 침투하면서 직선적이지만 위력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고 무니아인도 특유의 탈압박을 바탕으로 역습 템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다만 센터백인이고
비비안의 신장이 작은 편이라 직선적인 공격에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롱볼과 압박 위주의 헤타페에게도 2실점을 기록하면서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던 상황. 바르셀로나전에서 측면이 너무 쉽게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다소 우려스럽다. 코멘트 빌바오의 우세를 점치겠다. 빌바오의 올 시즌 역습은 리그에서도 상위권 수준. 지로나의 팀 기조가 꽤 호전적이고 기초 빌드업에서 에러가 나오는 빈도가 꽤 작기 때문에 빌바오가 공격적인 찬스를 많이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빌바오도 다이렉트한 공격에 약하고 바르셀로나전에서는 측면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장면이 많았다. 지로나도 상위 전력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롱볼로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만큼 실점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 오버를 겸해도 괜찮은 경기다. 추천 배팅 빌바오 승 2.5 오버. 트루아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이전 경기에서는 PSG를 맞아 난타전을 벌이는 등 분전하기는 했지만 결국 수비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최근 18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 슈팅 허용이 많은 상황임은 감안해야 하고 리그에서도 하위 전력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무실점 경기를 한 경기도 치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은 오세르가 올 시즌 득점력에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 정도다. 공격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올 시즌 하위 전력임에도 리그 최다 득점 6위에 올라있는 상황. 발데가 제한적인 찬스를 골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발데의 올 시즌 득점 기대치는 4.3이지만 실제 득점은 7골에 이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PSG를 상대로 500을 가동했음에도 16개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등 최상위권의 팀을 상대로도 공격의 고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세르 아작시오를 잡아내면서 긴 무승 행진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오랜만에 실점을 내주지 않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다만 아작시오가 올 시즌 19위 강등권에서 헤매고 있고 올 시즌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약팀임은 감안해야 한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기존 한부리그 팀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평이 다수. 철저하게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기는 하지만 1대1 대응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일례로 후방에서는 나름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리그에서 압박 성공률은 최하위권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나마 꼬박꼬박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다행. 다만 이전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이 오세르가 기록한 골의 전부였다. 하위 전력이라 공격 찬스를 잡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고 아우레트가 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멀티골 이상의 성과를 쉽게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최근 6경기에서 오세르가 멀티 득점을 성공한 경기는 없었다. 코멘트 트루아의 승리를 점친다. 일단 두 팀의 득점력에서는 차이가 꽤 큰 상황. 트루아의 전방 결정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 시즌 리그 득점 6위에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평가를 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트루아 역시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상당한 수준이고 오세르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경기마다 한 골 정도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오버를 겸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매치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트루아 승 2.5 오버. 헤타페 엘체도 잡아내면서 최근 4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 올 시즌도 잔류가 현실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4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평이다. 헤타페의 공격 방식은 꽤 단순한 편. 압박으로 공을 빼앗고 전방의 위날에게 다이렉트하게 공을 보내는 방식이다. 다만 위날의 파괴력이 이전 시즌보다는 다소 감소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40% 미만으로 낮게 가져가는 방식이다 보니 공격 찬스가 많은 타입은 아니다. 최대한 저득점 저실점을 노리는 운영으로 리그를 치러간다고 보면 될 듯. 실제로 올 시즌 헤타페의 기대 득점은 0.86골에 그치고 있다. 대신 수비적으로는 꽤 좋은 모습. 강한 공격력을 가진 빌바오에게는 2골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필드골을 허용하지 않는 등 수비에서의 시퀀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카디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물론 챔스를 앞두고 아틀레티코가 전반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이기는 했지만 꽤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 카디스의 컨셉도 수비.
이전 경기에서도 1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 80분까지는 완전히 수비 일변도로 나서면서 수비와 속공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이전 경기에서 2골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펠릭스의 중거리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시저스 킥이 워낙 뛰어났다. 비아레알과 베티스를 상대로도 수비를 바탕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강등권 팀이지만 수비력을 무시할 만한 상대는 아니다. 다만 공격 시에는 수비적인 기조가 방해가 된다. 물론 이전 경기 3골을 넣기는 했지만 아틀레티코가 동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뒷공간 리스크를 상당히 졌음을 감안해야 한다. 올 시즌 기대 득점 값에서 가장 낮은 팀이 카디스고 공격 방식도 철저하게 롱볼에 의존하고 있다. 수비 지향적인 팀이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도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중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추천하는 픽이다. 두 팀이 모두 수비적인 성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득점 기대 수치에서도 경기당 1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주포의 활약이 나름 괜찮은 헤타페가 공격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다득점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로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승부를 걸면서 한 골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천 배팅 헤타페 승 2.5 언더. 엠폴리 상위 전력인 유벤투스와 아탈란타에게 패했다. 올 시즌 강팀에게는 맥을 못 추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실점률 제어에서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아탈란타전에서도 2골을 실점하면서 12 이하의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면했던 경기는 토리노와의 한 경기가 유일했다. 토리노가 올 시즌 득점 부진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팀임을 생각하면 자신들보다 상위 전력이라고 평가받는 팀을 상대로는 항상 실점 가능성을 꽤 높게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이다. 득점력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올 시즌도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역습에서 전방으로 공을 뿌려줄 링커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는 편이다. 중앙 미드필더 3명을 쓰는 팀이라 이 선에는 선수를 배치하고 있지 않고 있고 라모스와 데스트로 투톱의 경기력도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수올로 올 시즌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기록했던 3번의 패배 상대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인테르, 아탈란타, 나폴리를 상대로 했던 경기에서 패했고 나머지 경기는 다 이겼다. 결국 강팀들을 위협할 만한 공격력이 상당히 꺾였다는 점이 치명적. 이전에 강한 공격력의 주축이었던 라스파도리와 스카마카가 모두 팀을 떠났고 유일하게 팀에 남은 베라르디도 폼이 좋은 편은 아니다. 공격력 부담이 없다 보니 상대가 라인을 마음껏 올릴 수 있고 공격 작업의 퀄리티가 좋은 상위권 상대로는 고전하는 것. 다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아직까지도 좋은 득점력을 이어가고 있다. 14위 이하 팀을 상대로는 4경기에서 5골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 하위권 팀을 상대로 중앙 전력에서 밀릴 만한 팀은 아니고 프라테시가 중앙의 에이스 역할과 함께 득점원 역할도 잘 해주고 있다. 코멘트 사수올로가 유리한 매치가 될 듯. 일단 사수올로가 아직까지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우세한 전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엠폴리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올 시즌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 다만 올 시즌 사수올로의 득점력이 주력 선수들의 이적으로 인해 상당히 꺾였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코어 접근을 할 때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는 매치다. 추천 배팅 사수올로 승 2.5 언더. 살레르니타나 라치오까지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탔다. 물론 라치오가 유럽 대항전을 위해 로테이션을 대거 가동한 상태이기는 했으나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성과. 일단 미드필더 싸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최대한 중앙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면서 상대와의 중원 숫자 싸움에서 밀리려고 하지 않는 모습. 다만 이것이 공격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편인데 3백을 바탕으로 중원이 점유율 유지보다는 1차 저지선 역할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격적인 방식은 대부분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편. 마초키가 역습 시 활로를 찾으면서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크레모네세 리그에서 아직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세리에 A로 승격한 팀 리그의 하위권에 배치될 것임이 유력하기는 했지만 한부리그 팀과의 격차를 전혀 메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의외로 강팀들 상대로 저력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이전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었고 나폴리, 인테르, 아탈란타를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다.
일단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상대를 끌어들인 뒤 상대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듯. 그러나 데세르의 골문 앞 세밀함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역습 기조의 팀이 공격 기회를 많이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득점 가능성은 아주 크지 않다. 코멘트 살레르니타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중앙에 사람을 많이 배치하면서 중앙에서의 수적 열세를 만들지 않고 있고 그레 모네세와의 경기에서도 중앙의 힘을 이용해 높은 점유율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레 모네세의 역습 전략이 강팀들을 상대로 의외의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살레르니타나도 300을 바탕으로 수비를 단단히 하는 팀님은 마찬가지다. 추천 배팅 살레르니타나 승 2.5 오버. 도르트문트 이전 경기에서 하위 전력은 코펜하겐과 비겼지만 이미 조 2위가 확정된 챔스 경기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경기는 아니었다. 승리보다는 주력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부상 방지에 더 신경을 썼던 경기. 이전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꽤 크게 돌렸다. 골키퍼였던 후벨까지 하프타임에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브란트와 무코코는 아예 출전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주중 경기로 인한 피로도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 최근 수비력이 상당히 올라온 것이 눈에 띈다. 웨니의 게에이로가 여전히 부상에 시달리고 있으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공을 쥐지 못하게 하는 데 능한 모습.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잠그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주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참고로 도르트문트는 최근 맨시티를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했고 5경기에서 실점은 2골에 불과하다. 보훔 볼프스부르크에게 0에서 4대패를 당하면서 우니온 베를린을 잡아낸 기세를 오래 가져가지는 못했다. 강등 탈출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도르트문트와 웨넨을 연달아 만나고 레버쿠젠도 근 시일 내에 만나는 상황이라 앞날이 밝지는 않다. 홈 원정 전적이 너무 차이가 큰 것이 문제. 올 시즌 원정에서는 전부 패배를 당하고 있다. 수비적인 약점이 상당한 편인데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나이가 많아 팀의 에너지 레벨이 높지 못한 데다 1대1 대응 능력도 크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편. 홈에서 경기당 2골을 넣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점친다. 최근 도르트문트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편인데 특히 기동성 문제가 뚜렷했던 수비진의 안정화가 눈에 띈다. 이전 챔스에서는 전면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주중 경기에 대한 피로도도 상당히 줄인 상황. 보훔의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처참할 정도로 좋지 못하다는 점도 도르트문트의 손을 들어주는 요소다. 추천 배팅 도르트문트 승 2.5 오버. 마인츠 좋은 흐름이 끊겼다. 다만 이전 경기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었기 때문에 참작 여지는 상당한 편. 그 와중에도 2골을 넣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공격적인 기조를 쭉 유지한 모습은 긍정적이었다. 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다. 전방에서 압박을 세게 걸면서 턴오버를 유발하고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가는 전략. 최근 5경기에서 13골을 넣고 있는 비결도 이 플랜의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니시오와 잉바르센의 결정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일단 상대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기만 하면 득점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원이다. 다만 홈에서는 다소 성적이 부진하다는 것이 원정을 온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역습 상황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마인츠도 압박을 대처하는데 아주 뛰어난 모습은 아니다. 보니 턴오버 리스크는 꽤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 전 이전에 치렀던 3경기에서는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고평가할 수 있다. 볼프스부르크 보움을 4-0으로 대파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따내는 호조를 가져가고 있다. 일단 이전 시즌에 비해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을 듯.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다. 다만 원정에서는 6경기 4골로 득점력이 뚝 떨어지는 모습. 원정에서는 홈에서보다 점유율 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 이유로 보여진다. 홈에서는 평균 58%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상대를 밀어붙이는 반면 원정에서는 46%로 점유율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전 시즌에 비해 전방의 결정력이 살아난 모습이기는 하나 득점 확률을 아주 높게 보기는 어려울 듯. 다만 경기를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면 실점 가능성은 꽤 줄일 수 있다.
마인츠가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역습의 파괴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 기본적인 수비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실점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는 어렵지만 한 골 내외의 실점으로 경기를 매조지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자.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도 좋겠다. 두 팀이 각각 홈과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했다. 다만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는 점유율 유지에 애를 상당히 먹고 있고 마인츠의 최근 공격력과 전방 결정력이 꽤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은 마인츠가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스코어 접근을 1순위로 삼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추천 배팅 마인츠 승 2.5 언더. 호펜하임 호시탐탐 유럽 대항전 진출 순위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기복이 있는 경기력으로 인해 순위를 쉽게 올리고 있지는 못한 상황. 일단 이 경기를 이기면 순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 호펜하임의 난관은 강팀을 상대할 때의 경기력. 올 시즌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무 3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기본적인 팀 기조가 점유율 확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것인데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중앙 싸움에서 쉽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공격진에는 누수가 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다브루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로테이션 자원들도 부상에 시달리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전방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일 것이다. 라이프치히 3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까다로운 샤흐타르 원정에서도 대승을 거두고 레알 마드리드도 잡아내는 등 소위 말하는 양악으로 싸운 결과도 아니었다. 팀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다.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두 풀백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전방 수적 우세를 만들고 중앙의 에너지 레벨을 활용해 소보슬라이에게 적극적인 박스 침투를 주문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았다.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골만 16골로 은쿤쿠와 베르너의 호흡도 상당히 좋은 상태다. 수비 시에도 에너지 레벨을 적극 활용한다. 4-4-2 전형을 만들고 최대한 공간을 좁게 만드는데 선수들이 한 몸처럼 간격을 유지하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주중 일정으로 인한 선수들의 피로가 변수이기는 하나 이미 레버쿠젠전에서 부분 로테이션을 한번 돌렸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 상태까지는 아닐 것이다. 코멘트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하겠다. 일단 올 시즌 호펜하임이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쉽게 중앙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 이로 인해 강팀을 만날 때는 자신들의 플랜 A를 제대로 펼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이프치히는 에너지 레벨만 좋다면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침투로 다득점을 만들어낼 기량이 충분한 팀. 다만 공격적으로 상대가 나서는 빈도가 높은 원정에서는 수비적인 고생을 꽤 하는 편. 오버를 점쳐도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라이프치히 승 2.5 오버. 아우크스부르크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아직 강등권인 16위와는 승점 5점 차이로 여유가 있지만 이 기세에서 빨리 탈출하지 못하면 아우크스부르크도 순위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 스쿼드가 사실상 반파 상태인 것이 크다. 그나마 베리샤와 페데르센, 이아고가 엔트리에 다시 복귀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스쿼드 가용 뎁스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 팀 기조가 4-4-1을 바탕으로 팀적인 간격 유지와 압박 위주인 팀이기 때문에 조직력과 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쿼드 뎁스 부족은 꽤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도 생각보다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은 아니다. 점유율 유지보다는 속공에 장점이 있는 편인데 압박으로 인해 공간을 꽤 많이 내주는 팀들에게는 장점인 득점력을 꽤 잘 보여주기도 했다. 이미 쾰른과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멀티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저력을 보여준 바 있는 상황. 측면 수비수들도 젠센이 이전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편이다. 프랑크푸르트 스포르팅을 잡아내면서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경사가 생겼다. 이제는 도르트문트에게 패하면서 기세가 다소 꺾인 리그 성적을 잡아야 할 때 전반적인 주도권을 잡는 데 능한 모습. 도르트문트 전과 스포르팅과의 경기에서 모두 점유율에서 앞섰다. 카마다가 올 시즌은 리그에서도 포텐을 완전히 터뜨리면서 팀 득점력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 공격적인 압박 전술로 소유권 탈취와 빠른 역습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등 코스티치의 이탈 이후로도 득점 생산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현재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팀은 프랑크푸르트다.
변수는 주전들의 체력. 이전 경기에서 16강 확정을 위해 주력 선수들을 대거 가동했다. 기본적으로 압박 위주의 팀이라 후반 실점이 많은 편인데 해당 증상이 이번 경기에서도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실점한 7골 중 후반에 실점한 골은 6골에 달하고 있다.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다.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올 시즌도 카마다의 활약으로 득점 생산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 편. 다만 아우크스부르크도 속공으로 압박 위주의 팀을 상대로 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프랑크푸르트가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주중 챔스 일정으로 인한 주전들의 체력 저하가 꽤 변수가 될 수 있다. 스코어 접근을 최대한 추천하는 매치,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헤르타 베를린 좀처럼 경기력에서 반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거둔 1승도 올 시즌 최악체로 꼽히고 있는 샬케를 상대로 거둔 것. 순위는 14위지만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는 고작 2점이다. 공격력 자체는 전력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편인데 문제는 압박을 뚫어나오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점. 이전 브레멘전에서도 상대의 적극적인 경기 기조로 인해 상대 박스로 진입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박스 안보다 바깥에서 슈팅이 더 많이 나왔다. 역습을 시도할 때 롱볼 비중이 꽤 있기는 하지만 세르다르의 공 운반 능력도 중요한 요소인데 세르다르가 바이언의 강한 중원을 상대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수비진은 기동성이 큰 문제. 중앙의 투사르, 측면 수비의 플라테나르트의 스피드 저하가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다. 특히 플라테나르트의 폼과 기동성 저하는 꽤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바이언의 측면 자원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보아도 될 만큼 훌륭하기 때문. 바이엘은 위넨 챔스 조별 리그 6전 전승을 만들어냈다. 이미 조 1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전들에게 대거 휴식을 부여했고 승리까지 거두면서 최고의 성과를 냈다. 추포모팅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다. 밀러가 결장 기간도 길어지면서 전방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겨우 잡은 기회를 잘 살려내면서 연승 행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 코망, 그나브리 등 기동력이 뛰어난 측면 자원들도 기동성이 느린 헤르타 베를린의 수비 라인을 신체적인 능력으로 유리할 만한 충분한 기량은 갖추고 있다. 그나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의 역습. 항상 라인을 높게 형성하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코멘트 바이언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다. 헤르타 베를린의 수비 기동성 저하로 인한 수비 불안이 팀의 발목을 잡을 것이 유력한 상황. 그나마 헤르타 베를린의 롱볼로 바이언의 뒷공간을 부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중원에서의 온더볼 역습은 바이언의 중앙 전력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이언이 측면에서부터 헤르타 베를린의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고려하면 오버도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바이에른 미넨 승 3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